아직 5분 남았는데요, 교수님. 그거 상관없어요. 예. 예. 그래도 시간 다른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녹화하십니까, 교수님?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당연히 녹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녹화에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 선생님 좀 읽으시죠. 한 분 다 쫙 읽으세요. 네, 칠정여 칠성, 오행대의적 령 1단, 제도 칠정 칠성 28수여 고주지 간적 배대, 저약 각 간출, 음양 오행여 공간 분할 사상지 간적 관계, 관어 칠정, 오행대의 수선 제출 칠정적 함의, 부칠정자 내시, 현상지 단, 정천지도, 왕자 억지이 위 치정 고위지정 칠자 수유 칠야 범유 삼해 일운 일월 오성 핫위 칠정 이운 북두 칠성위 칠정 삼운 28수 포제 사방 방별 칠수 공위 칠정 차 3종 칠정 계배 오행 이 칠정 북두여 지면상적 주국 우유여하적 관계 속일제 차인 상서위 가히 설명 병주장. 예, 거기까지 먼저 보시죠. 지금 읽을 때 제차잖아, 제차. 그렇지? 이렇게 예. 끊어야지. 제 차 잘못 읽었네요. 예. 오행대의 또 다른 단원에서는 칠정, 칠성, 28수, 그 다음에 옛날 중국의 그 구주, 예 주와 사이의 짝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또한 음양오행과 공간분할 사상 사이의 관계를 간출할 수 있다. 파악해낼 수 있다. 칠정에 관하여 오행대의에서는 먼저 칠정의 함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무릇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시나 시나 똑같죠. 아주 그윽한 현묘한 상의 단서와 이 정천이란 말을 잘 쓰질 않는데, 여기서 현자가 상을 꾸미는 거라고 한다면 정도 천을 꾸미는 의미가 돼서 뭐라고 해야 될지 위대한, 하여튼 올바른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표준이 되는 하늘의 도수이며 왕은 그것을 봄으로써 정치로 삼고 정치를 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이라고 한다. 칠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일곱이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 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총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해와 달과 오성, 수, 금, 그러니까 오행에 해당하는 별이죠. 그래서 칠정.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칠정은 여러분이 아는 이 발을정자의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잡다. 예, 또 정자는 발정. 정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란 연결돼.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예, 또 이렇게 써주면 알 공급. 텐데. 기필하다. 그렇지. 오, 맞아요. 기필하지 말라. 또 하나는 표준. 표준. 예. 정치란 뜻과 이것은 기필하고 상관없겠죠. 바로잡다, 표준,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오행 뭐 오성과 1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두칠성. 북두칠성 밑에 이제 그림 보면 알 거고요. 북두칠성은 또 칠정이라고도 이 정자를 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정치라는 의미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28수. 28수가 이제 세 방면에 이제 뭐예요? 7개씩 있으니까 4, 7, 28 아니에요? 예. 28수 28자리의 별자리를 말하는데 사방에 펼쳐져 있는데 사방이 별도로 7자리 별자리여서 총 합계가 7정이 된다. 이 세 가지 7정은 모두 오행과 짝한다. 그리고 7정과 북두와 지면 위의 주국, 그러니까 뭐 구주라든가 어떤 나라 뒤에 다 표로 돼 있어요. 나라는 또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속일은 여기에서 상서위라는 것을 인용하여 설명을 가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상서위라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현존하는 건 없지만 이 책에는 실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상서위라는 거는 구체적인 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서에 관련된 위서예요. 음. 그러니까 저 오행대에 보면 상서 뭐라고 나올걸? 수채정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안 선생님 그걸 잘 알아들으라고. 예, 예, 상서위라는 단행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상서의 위서 가운데 하나를 인용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다 보니까 점을 잘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기옥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우리 뭐죠? 그 별 관측기구가 뭐 있었죠? 천문대요? 아니, 관측기구. 솜성대 말고. 앙부일기요? 앙부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해시계고. 또 있는데 장영실 추구 아니 추구기가 그게 아니죠. 뭐더라? 예. 이렇게 둥그래 가지고 왜 뭐 네. 돌기도 하고 뭐 기울어 네. 축도 있고 네. 이렇게 그 관측기구를 그 선기옥형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속일은 요거 잃어버리기 전에 안 선생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따 이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오행대이라는 책이 내가 점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대단하냐면 오늘날 같이 뭐 컴퓨터나 백과사전이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개인이 이 오행에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대에 이르기까지도 이제 보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모든 데이터가 다 전산화돼 있고 모든 자료가 비교 검증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속일 때까지의 오행에 관련된 어떤 배속이라든가 방향 뭐 팔풍 이런 거에 말고도 오늘날의 그 고전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 오행대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또 다른 설들이 산재되어 있는 고전 자료가 많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오행대의 어느 한 편을 가지고도 충분히 현존하는 자료를 보완해서 뭐 주석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좀 해설하는 식으로 그 조금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논문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텍스트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행대이라는 책은 오히려 안 선생님한테는 기회의 그 땅이 될 수가 있겠다. 속일이 다 해놨으면 속일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네. 속일은 그 시대까지의 자기의 시야에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만 집록해서 비교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편협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따가 뭐 사마천 얘기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상서위를 인용하고 주장하는 내용도 이 선교옥형에 대한 아주 극히 여러 가지 설 가운데 하나다. 선기라고 하는 것은 북두성의 앞에 네 별, 보통 왜 국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번호가 이렇게 있다 보면 그림이 다 나와요. 요 네 별을 보통 선기라고 한다는 설이 있고요. 여기 두 개는 궤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국자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왜 괴수할 때 괴자잖아요. 우리가 이 주걱이나 국자를 무기로 쓸 때 어디로 두들겨? 부엌에서 이거 여기를 손잡이로 쓰면 어디로 빨리 설거지 안 해 그러고 두들길 거 아니야. 어디로? 1번? 괴로요. 네. 그 다음에 옥형은 이렇게 구부러진 자로 세 별. 그래서 구부러지고 약간 구부러지면서 횡으로 된 세 별. 이걸 이렇게 찍어 놓으니 말이죠. 이게 번역이 됩니까? 이걸 붙여야 돼요. 두 개는 요 국자 네 개. 그 다음에 구행은 약간 비스듬하면서도 갈고리처럼 굽어진 세 별, 합칠. 이거 북두칠성이죠. 북두 7개인데 사시와 오이를 가지더니 한다. 근데 오이가 뭐냐? 오행이다. 그렇게 보면 이거를 목화토금수라는 단순히 오행으로 보기보다는 뭐 5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이건 행으로 읽으면 안 되죠. 항성이라고 뭐 행성이라고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다음에 오이는 사람에게서는 5명이 되고 이 오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나이별로 뭐 얘기해 보면 이제 뭐 7살 이전에 죽거나 15살 이전에 죽거나 뭐 요절하는 것도 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단계별로 많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자료에는 그런 주석이 없던데 나중에 보면은 혹시 안 선생님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서 또 한번 찾아볼게요. 그 상례 내 논문에 약간 언급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칠성, 북두 칠성은 사람에게서는 7가지 단서가 된다. 참 7가지 단서 이것도 좀 애매해요, 용어가. 북두 칠성은 하늘 가운데 있는데 있으며 곤륜산의 위에 해당하며 곤륜산이 이제 북두칠성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데 그 북두칠성이 운행하면서 빙빙 돌면서 가리키는 바는 24절기를 따르고 12진을 정하며 12월을 건립한다. 북두칠성이 도는 데 따라서 사계와 절기와 12달이 바뀐다. 또 지상, 이제 이거는 하늘이고요. 땅 위에서의 주나 나라, 그 다음에 분야, 각각의 구역, 그 다음에 사람의 수명은 그것을 표준으로 하지 않음이 없다. 모두 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럴 땐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로 보면 안 돼요. 법도나 표준으로 삼다. 예. 번역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7정.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정치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7개의 표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황선생 읽으세요. 예. 황선생님 6줄밖에 안 되네. 인차 소길이니 칠정적 의의 붉은 제어 북두칠성 야 시인명 주국 정치적 의거 연이 칠성 즉 유사정 설법 열표 여하
예, 그 다음에 문장만 읽으세요. 이게 다야, 오늘 수업이. 네. 저 칠성녀 주국적 대응 속일인 합성도 가히 설명 구성위 옹주 선성위 이게 기주 구인가요? 추 아닌가? 추입니까? 아 추성 그러면 추성 맞나? 모르겠습니다. 구 같은데요. 구인가요? 혼자 아닌가요? 어? 그러니까 지돌이 추자 아닌가? 그럼 추성을 읽겠습니다. 추성위 옹주 선성위 기주 기성위 연주 권성위 위성위 형주 개양성위 양주 표광성위 애주 차외 속일 우인 한서 천문지 이설명 28숙 고주국적 배속 관계 설명 여하. 예. 28수, 우리가 수로 보통 읽죠? 네. 28숙이라고 하나? 별자리라고 할 때 28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라고 읽죠? 지돌이 네. 추자가 맞습니다. 형 선생님. 네. 예. 따라서 속일이 생각하기에 칠정의 의의는 북두 칠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운이죠. 인명, 주국, 치정의 근거이기도 하며 그렇지만 칠성에는 또 네 가지 설법이 있다. 표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이거는 뭐 명칭하고 별일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 위서죠, 이게. 여기 나오는 합성도, 황제, 투도, 이게 두도가 아닐 것 같은, 두도가 맞겠네요. 북두칠성이니까. 공자, 원신경, 원진경, 등갑경. 예. 그리고 이러한 칠성과 주국의 대응은 속일은 합성도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추성은 옹주, 뭐 이렇게 등등등. 이 외에 속일은 또한 한서 천문지를 인용하여 28수와 옛날 주국의 배속 관계를 설명하는데 설명은 아래와 같다. 한 줄 남았다. 네. 차위 속일장 28숙 고주 국 배대지 관계. 번역하세요.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것은 속일이 28숙과 고주 배대의 관계 어디서 봐요? 잠깐만요. 이것은 속일이 28숙과 고주 배숙을 배대 관계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지. 동사가 위자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다죠. 이것은 속일이 28수와 옛날 주국을 짝지은 관계이다. 짝지은 예, 네. 배속한 관계이다. 거기 벽이 뭡니까? 가까이 안 있으니까 안 박습니다. 자, 오늘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죠, 그래도. 예. 예, 빠르게 줄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선기옥형에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속일을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선기옥형, 선기옥형, 중국 고전 원래 서경, 순전에서 비롯한 것인데 원문은 선기옥형에 있어서 앞말이 빠졌는데요. 칠정을 가지런히 한다라는 서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선기옥형. 글자는 뭐 선자나 기자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걸로 많이 표기되죠. 기재가 간략하기 때문에
함의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대로부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산출되었는데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하나는 성상설, 북두칠성을 가리킨다. 또 하나는 의기설, 의기라는 거는 관측기구라는 설이죠. 별자리 관측기구라는. 사마천은 주장하기를 선기옥형은 곧 북두칠성이다 라고 하여 사기 천관서에서 말하기를 북두칠성이 이른바 선기옥형 북두칠성 이른바 선기옥형으로서 칠정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천관서에 되어 있고요. 또 위서인 그러겠죠. 춘추운두추라는 책에서는 더욱 북두칠성의 명칭과 선기옥형을 연계시켜서 말하기를 북두칠성의 첫 번째 그 지도리, 두 번째 선, 세 번째 기, 네 번째 권, 다섯 번째 옥형, 여섯 번째 계양성, 일곱 번째 요광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 1에서부터 4까지가 괴가 되고 아까는 괴자 앞에 뭐가 하나 있었죠? 두. 예, 아니. 괴자 앞에 있는 게 뭐였었죠? 두 맞는데요. 두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7는 이제 국이 자루병, 자루병자가 되어 합하여 두가 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속일이 또 인용한 내용하고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설이 있다. 양에 거하여, 음에 거하여, 북쪽에 거하여 양을 펼치기 때문에 북두라고 한다. 이것도 따라서란 말이 탁 들어오진 않아요. 예. 진서천문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삼성이 옥형이다. 이건 뭐 맞죠? 예, 자루 부분. 삼성이 옥형이라고 하여 사마천의 주장과 약간은 좀 다른 점이 있고 이외에 또한 북극, 북신, 북극이라고 할 땐 북신이라고 있죠, 보통. 북극 이외에 북극설이 있는데 예컨대 복생은 상서대전 중에서는 복승인데요. 예? 복생이 아니고 복승. 이길승전. 이게 진시황 때 그 박사했던 사람을 복승이라고도 하고요. 복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자는 환야라. 선이라고 하는 건 돈다는 뜻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괴. 이게 기자도 되고요. 몇 기자도 되고 왜 책상 괴자도 돼요. 책상 기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요거에 간자도 이렇게 써요. 은미하다는 뜻이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거는 책상 괴자로 하면 안 되겠네. 은미하다 할 때는 당연히 몇 기자로 써야 이게 은미할 기자하고 통하거든요. 책상 괴자는 취소할게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은미하면서 행동이 크기 때문에 선기라고 한다. 식어로 선기는 북극이라고 이른다. 또 선월이라는 책, 이런 것들은 오행대의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선생님 알겠죠? 네. 선기를 일러 북신이라고 하고 구진 추성이다. 뭐 이건 안 찾아봤는데 또 주패산경에서는 북신을 칭할 때 모두 선기라고 칭했으며 성경이라는 책에서는 또한 서로 다른 설법이 있는데 선기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이다. 옥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이다. 라 하였다. 이상은 모두
성상설을 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별이나 별자리를 가지고 선기옥형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의기설, 관측기구설, 뭐 혼천이, 아 맞다, 혼천이잖아. 온천이. 그렇지? 예. 예. 한대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기를 선기옥형은 선기옥형이 관측기구이다라는 것이 라고 하는 고 생각하는 선기옥형은 관측기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공안국은 말하기를 선기옥형은 정천지기 천문을 바로잡는 기구이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선기옥형이 관측기구임을 긍정한다. 다 근거가 있는 거죠. 정현은 또 말하기를 운동하는 것이 기가 되고 이게 뭐죠? 맞죠? 예. 올바름을 지탱하는 것이 형이다. 옥으로서 만들었고 그것이 행하는 도수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가리키는 것은 이것은 또한 가리키는 것은 의기이다. 예. 뭐 적자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더욱 어떤 사람은 요런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선기옥형은 곧 혼의와 혼상이라고 주장한다. 마용은 말하기를 여기 다 대가들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 다 걸출한 사람들이고요. 이게 인용문이지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공안국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저기 뭐 고문상서 서전에 나와 있겠죠. 마용은 말하기를 이거는 마용이나 저기 누구의 정현해설은 그 오경정에 다 인용돼 있고요. 상천지체 불가득치 위에 있는 하늘의 본체는 알 수 없으며 측천지사 견우경자 하늘을 관측하는 일은 경에 보이는데 다만 기형의 한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기옥형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경전에 나타난다 이거죠. 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혼천의이다. 삼국시대 때 왕번은 말하기를 혼천의는 희화시의 복희시의 옛날 기구인데 고래로 서로 전하면서 기형이라고 일렀다. 그리고 북송에 소송이라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선기옥형은 혼의 가운데 사유의라고 생각했다. 사유의가 뭔가 모르겠네. 혼천의에 뭐 4가지 또 기둥이 있었나 보죠. 그 둥그런 안에 뭔가 모양이 네 종류가 이렇게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예, 좀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저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성. 하여튼 뭐 우리 저 천문학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 예,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뭐예요? 목성입니까? 나 정확히 잘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수성이고요. 예. 이거 난 옛날에 외웠는데. 지화, 호, 천해명.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들이 다 이렇게 빙빙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침묵하지? 아, 자신이 예. 없구나. 네. 달은 우주에 어디 있어요? 다른 선생님, 달이 네? 어디 있죠? 어디에서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달은.
네. 요거는 다 해를 중심으로 도는 거고, 달은 지구를 뺑뺑 돌아요. 누구처럼. 매일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음, 이 지구는 태양을 공전으로 하고, 지구와 달은 그 달은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한 달에 도나? 한 달에 한 번 돌고,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번 돌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 지구만 얘기하면 어때요? 다른 항성 얘기하지 않고 평면도로 보면 이렇게 뺑뺑 돌겠죠. 근데 지구는 또 이게 동그란 게 이렇게 공전할 때는 이렇게 도는 이런 개념으로 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자전할 때는 23.5도가 기울어서 이렇게 돈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돈다. 내가 왜 이걸 전제했는가 나중에. 자, 일단 보죠. 오성은 오유라고도 하는데 음, 어, 오유를 언급할 때는 곧 오위를 말한다. 왜 위라고 말하는 거겠어요? 예. 아까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 경이 이거잖아요. 가로. 이게 C줄 아니에요. C줄. 아니 날줄. 예. 그래서 위자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오성, 오요, 오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태양계에서의 수금화, 목토. 음. 여기서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에 위치는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다. 아래도 마찬가지다. 수금, 화, 목, 토, 오대성의 합칭이다. 중국 오성의 그 명칭법은 가장 일찍이는 대략 기원전 4,500년경에 출현했다. 이 5대 성은 옛날에 각각 진성, 요즘에야 이제 우리가 아까 안 선생님 말한 대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하지만 진성, 태백, 형옥, 세성, 진성이라고 하였는데 후세에는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고대 중국 인민들의 이러한 행성에 대한 가장 상용적인 명칭이 되었다. 아래에서는 각각 상응하는 명칭의 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요. 수요는 이제 수성이를 말하는 거겠죠. 왜 수성이 옛날의 명칭이 진성이었냐. 옛날 명칭이 진성인데 태양계 안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그렇죠. 예. 지구상에서 수성을 관측할 때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두 태양의 양쪽에 나타나는데 태양과의 거리가 항상 30도 이내를 유지한다. 이러한 도수는 중국 고대의 단위로 30도 전후를 대략 일진이라고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12진 하면 어떻게 돼요? 360도가 돼야 돼요. 하나의 원이. 신당서 여기 천문일 중에서는 곧 12진 설법이 있는데 따라서 운동거리로 수성의 명칭을 지정할 때 진성이라고 한다. 30도를 보통 일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구에서 수성을 관측한다면 이렇게 그 태양 주변에 우리 각도가 30도 정도 이내에서 관측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안 선생님 이해됐어요?
안 돼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예. 수성은 육안으로는 비교적 관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왜냐하면 수성의 공전 궤도 반경이 가장 작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저기 그 창경궁 옆에 서울과학관 있죠? 거기 가면 그지 모형도가 이슈 빙빙 네. 돌아요. 네. 어, 지구 안쪽의 행성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황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구 안쪽의 행성이다. 태양과 지구 안쪽의 행성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수성, 금성, 그 다음이 지구잖아요. 음. 여기가 태양이고. 그러니까 지구 안쪽의 행성은 수성과 금성이고, 바깥쪽 행성은 화성과 목성, 토성이 지구 밖에. 이게 왜 이러나? 네. 일반적으로는 모두 그 태양이 하늘 가운데에서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엄마 빵 네. 창피해. 죄송합니다. 내가 피곤해가지고 어제 너무 늦게 들어갔더니. 이거 편집 안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태양에 강한 광선이 수성을 뒤엎어서 매년 단지 아주 적은 그 몇 날의 조건에서만에 비로소 성공적으로 육안으로 수성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성을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범위에 일진 한 30도 뭐 그런 정도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요즘은 뭐 불금이라고 하는데 금요, 금성, 옛날에 태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태백이라고 했냐면 그 반사광이 아주 밝은 백색의 연유한 것으로 행성 가운데 가장 밝은 한 별이다. 이 양사예요, 과자는. 별을 셀 때 그 한 개, 두 개 할 때 양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가장 밝다는 거죠. 그 은백색의 빛이 가장 밝을 때는 아주 맑은 파랑색의 천랑성에 비해서도 더더욱 반짝인다. 그래서 옛날 고전에 많이 나오죠. 태백성 해가지고. 시경에 동쪽에 계명성이 있고 서쪽에 장경성이 있다. 이런 노랫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과 장경성은 아마도 두 가지 다른 별인 듯 하지만 기실은 두 가지가 실제상으로는 모두 금성이다. 꼭 알아두세요. 이게 10개짜죠? 밝음을 연다. 그것이 일출 직전에 보일 때는 곧 이른바 계명성이라고 하고요. 해가 떨어진 뒤에 보이는 때는 장경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별이라는 거죠. 네. 태백은 한시라는 책에 증거가 있는데 한시 예전을 가리키겠죠. 태백성은 새벽에 동쪽에서 나와서 계명이 되고 새벽을 밝히고 열고 해도 되겠죠. 저녁 무렵에 서쪽 지방에서 나타나 장경이 된다. 금성은 중후한 대기층을 갖고 있어서 금표라고 하는데 만일 이렇게 부른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온도가 아주 높고 심지어는 일부 약간의 용점이 낮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표면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성은 형옥성이라고도 하는데 형옥은 이제 헷갈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뭐 이 색을 규정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헷갈린다라고 하잖아요. 예. 화성 표면의 토양 및 암석이 모두 홍색이다. 홍색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반사광은 담담한 화홍색인데 형광색과 유사하다. 이외에 화성은 첫 번째로 지구 밖의 행성이다. 아까 지구 중심으로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 화성, 목성, 토성은 이제 외성이 되죠. 예. 외행성, 내행성이라는 말 일반적으로 그냥 씁니다. 예. 지구 중심으로 하는 얘기죠. 그것은 그것은 지구와의 상대적인 지구와 상대적으로 운동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지구상으로부터 좌시운동 방향으로 하여금 지구상에서부터 보이는 운동 방향으로 하여금 그렇죠. 변화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시킨다. 뭐 그래서 또 형옥성이라고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후한서에서는 형옥역행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따라서 고대 중국 인민들은 그것을 칭하여 형옥이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색깔을 분별하기가 애매해서 형옥성이라고도 했고 운동 방향이 상대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형옥성이라고 했다. 예. 화성은 지구와 지구와 유사한 행성 가운데 유지 행성 지구와 같은 행성 가운데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별이고 최근에는 화성은 일찍이 도달하는 지구에 도달하는 거리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여서 그에 대한 관측에 대하여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성은 벌써 탐사선 도착했죠. 화성이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성. 옛날에는 세성이 명리에서 많이 나오죠. 네. 네. 그것이 황도 일대에 매년 한 차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성차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등급을 지나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다. 중국 고대 천문 관측에서는 목성의 운행 주기는 12년이다. 만일 황도 일대를 그러니까 해가 지나는 그 적도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12개로 구분하면 4개 부분은 차가 되고 그렇다면 목성은 매년 한 개의 차를 경과하게 되니 위에서 말한 1년에 1차를 지나는 것이다. 12년 만에 그 목성은 그 태양의 12분의 1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의 12차를 각각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눈다는 거예요. 목성은 목전에 이미 알려진 태양계에서 가장 커다란 행성이며 그 목성의 대홍반 큰 분홍색 여러분 인터넷으로 목성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일찍이 천문계 하나의 저명한 수수께끼이다. 왜 저런 색깔을 띨까? 반점이. 그 다음에 토성. 토성은 진성이라고 하는데 토성은 고대 중국인들이
예측했다는 거죠. 그것이 대략 28년에 한 바퀴를 돈다고 관측했다는 거예요. 평균 매년 28숙의 하나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돌면서 28숙에 머무르는 듯하여 1년에 별 28숙 가운데 한 자리에 이 주둔할 진짜거든요. 머물 진짜도 되고. 따라서 토성을 진성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이외에 또한 토성을 흑토변의 진성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이 흑토변의 진성은 머물 진자와 마찬가지로 응당 가차가 된다. 가차한 글자가 된다. 토성은 최초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것의 고리이다. 이렇게 돼 있던가요? 맞죠? 네. 이 반응이 없어. 또 기합을 주고 시작할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관측하면 흡사 2개의 귀걸이를 늘어뜨린 것 같다. 이 귀걸이 같아요. 난 귀걸이 안 같은데. 목걸이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목걸이를 중앙에 거는 것도 있나? 아니, 그래도 귀걸이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 양쪽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음, 이런 귀걸이를 횡으로 된 귀걸이 찬 사람이 있나? 되게 막, 야, 자기 얼굴만 귀걸이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요새는 뭐 코걸이도 하고 혀걸이도 차요. 눈썹걸이도 차. 아유, 많이도 보셨네. 그 다음에 사기 천과서에 기록하기를 하늘에 오성이 있고 땅에 오행이 있다. 따라서 오행을 각각 5개의 성상과 짝지은 것이니 이것이 즉 지금까지의 수금 화목토의 이름을 연용하여 수금 화목토의 이름이 되었다. 연용하신 것이 되었다. 이러한 5가지 행성은 하늘에서는 모두 뭐예요? 가로질러 지나가고 흡사 위선 같기 때문에 오이라고 했다. 꼭 알아두세요. 네. 왜 위 잘랐냐? 이게 이거죠. 위도할 때가 가로선이죠. 미안합니다.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게 경도죠. 네. 근데 왜 저기 안 선생님 뭐해 지금? 지금 이거 해석본에 나와 있는 어. 내용이랑 좀 비교해서 좀 본다고. 딴짓하면 안 귀로는 되는데. 귀로는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눈으로는 지금 이 해석본의 내용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네요. 이렇게 승차가 되기 때문에 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설명하면 뭐 설명 필요 없죠. 우리가 요거를 선기라고 했고, 그렇죠? 요 세 네. 별을 옥형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부계라고도 하고, 까만 바탕에 명필이 보이니까 또 찍어서 표고하셔도 되겠네요. 번역만 빨리 하고 중요한 것만 번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성은 고인들이 아주 오래된 별자리에 대한 자연 숭배에 근원하며 고대 신화와 천문학이 결합한 산물이다. 천문학에서 우주에는 북두칠성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들의 그 배치 행렬은 보통 뭐 탐낭성, 검은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7가지의 별자리는 북두칠성이라 칭하고 두병 이거를 이제 자루병자잖아요. 여기 있는 파군, 무곡,
염정, 아니, 여기를 자료라고 그러네요. 예, 여기만. 사이에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는 우필이라는 별로서 보이지 않고 한 개의 별은 좌보라는 별로 늘상 보인다. 그래서 좌보를 8에 배당하고 보이지 않는 우필을 9에 배달하여 칠성에다가 두 별을 배양하여 합계 총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요 부근에 있는 두 별인데 뭐 자울이 있다는 설도 있고 이쪽에 모아져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한 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건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또 다 달라요. 여기 뒤에 다 나열됩니다. 내가 이걸 뽑은 이유는 하도 이 구성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고 아까 오성도 마찬가지고 풍수학에서 이 구성은 또 전설 가운데 이렇게 하고요. 김운둔갑의 가운데 구성은 또 이렇게 있다. 또한 북두칠성에다가 좌보, 우필을 더하여 후에 구성이 되기도 하였다.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천. 구천도 별 관심이 없죠. 응? 근데 안소 선생은 꼭 이 자료를 보면서 네. 네. 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오행대에 나열된 자료는 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거 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행대에 대해서 발언을 할 만한 게 자료가 될 거예요. 네. 구천은 중앙 및 사방 사후 8방에다가 중앙을 넣으면 이제 구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구방의 하늘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초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왕일의 주석에서 초사에 대한 왕일의 주석에서 중앙과 8방을 동한다. 또 양웅의 태연경에서도 구천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여실춘추 유실암에 보면 하늘에 구야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고 있고요. 또 뭐 여실춘추에서 증명이 되듯이 구천은 또한 구야라고도 칭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별자리를 지상에 구주라든가 나라와 분야, 지역과 연계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칠정이라고 할 때도 이게 지상에서는 정치의 표준이 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7개의 별, 북두칠성을 또 칠정이라도 한다. 요즘은 뭐 이게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오행대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그 소길이 설명하지 않았거나 배제한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8숙도 뭐 별로 뭐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한 10여 번 정도 해보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한참 저기 누구야 우리 저 안영심 저기 전문가께서 또 계시니까 얘기 좀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요. 선생님 뭘 잘하시지? 이거 그리기보다는 지난번에 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시간 절약되겠다. 이게 어디서 했더라? 이거든가. 여기 있다. 이게 이제 이거 할 때 안영 선생님 없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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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낙서에 기반한 네. 근데 하도 낙서할 때 낙서에 기반한 문항팔계도라고도 하고 후천팔계도라고도 하고 네. 실제로는 이게 오늘날 명리나 풍수에서 그대로 원용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왜 이 새벽에 좀 많이 고민을 했냐면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12지도 있고 왜 그 예전에는 다 외웠었는데 왜
삼합. 황수영 선생님, 예. 이게 그 인터넷 강의 아니 그 유튜브 강의 때 요령이 첫 번째가 그거던데, 가끔은 이름을 부르거나 퀴즈를 내서 소통이 돼 있는 날을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이거 5분 10분 만에 그걸 안 했더니 삼합이 뭡니까? 사람 모르는데요. 아니 저기 섬처녀가 그것도 몰라요? 홍합, 아, 홍합, 김치, 이것이 뭐? 수육, 수육, 김치, 뭐죠? 홍어? 홍어 삼합도 몰라? 홍하고 수육하고 김치하고요. 그럼 오합은 뭐예요? 그 삼합이 그겁니까? 저기 이건 뭐 다 알 거 아니에요. 안 선생, 오합이 뭐야? 그 어느 안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아유, 좀 이쁜. 난 이쁜 안소연 선생님이세요. 삼합은 영리에서 말하는 삼합은 그 인호술 뭐 이거 말씀하시는 아, 거죠? 좋아, 좋아. 오합은 오합은 갑기합토 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천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예. 앞뒤에 네. 답을 병정하기. 이거를 내가 요 그림과 연계시켜서 내가 중국 자료도 보고, 그런데 그 안 선생님이 그 천간함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 이 명리하셔도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이 내가 왜 이런 의문을 가졌냐면요. 이게 이제 팔계도의 숫자와 위치와 계절과 명리가 계절 아니에요. 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원형이지. 합인이 뭐 형충파열 다 얘기하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걸 내가 풀어보고자 했었어요. 근데 왜 이 천간이 오합이 되냐? 어디 봐도 설명이 없더라고, 국내에. 그냥 단단히 그렇죠. 외우죠, 지금. 그냥 무조건 외워서 한 거예요. 야, 진짜. 근데 외울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가 이 새벽에 2~3시간 고민했어요. 이것도 다 외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갑기합, 뭐 을경합, 네. 병신합, 정신은 정의합, 정의만. 무게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 2, 3, 4가 그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5를 합치면 다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수라고 해요. 그런 거하고도 아, 관계 그건 있는 우리 이미 다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제 또 오행으로 따지면, 아, 이게 엄청 복잡한 게, 얘들은 이제 목이잖아요. 병정은 또 화야. 그다음에 무와 기는 토죠. 네. 에? 얘는 이제 아, 금이 되고, 금. 얘는 수가 돼요. 자, 아니, 난 이제 안영 선생님 진짜 오늘 잘 돌았어. 안 선생님도 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금 말이죠. 갑기합이 네. 목하고 지금 토가 합하는 토. 거잖아요. 네. 중정지야.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극의 관계 아닙니까? 아, 목부터 그게 관계도 되죠. 그게 그렇죠? 다, 그래서 낙서도 하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그거-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시라고. 네네네. 얘들이 극의 관계인데 합을 해요. 네. 합을 하게 되면 변하겠죠. 네. 그럼 목이 토를 이기니까 목으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죠. 각기 합토로 바뀌어요. 목이 원래 이기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병신합수는 수로 바뀌고 무게합파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지금 제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아, 네네, 극의 그렇죠. 관계인데 합이 됐을 때 왜 이게 토가 되냐고.
목이 안 되고 왜 토가 되느냐? 아, 네.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외워가지고.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그 다른 자료 봐도 자기가 네. 와도 논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중국 명리학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막 설명하고 어떻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그 왜 황제내경에 보면 황 선생님 기억나나? 극의 관계에서 왜 상승과 상모 기억나요? 황 네네. 선생님? 상승. 한번 그 논문에서 그거 봤던 거는 상승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거 지금 지금 그거 정리해놨는데 다 잊어버렸는데요. 까먹었죠? 예, 네네. 여기 다음 주에 그것도 다룰 거예요. 다음 네. 주는 재밌어요. 인체 내부의 오행과 오행 배당의 문제인데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 그것도 얘기는 사람 왜 똑같은 건데 물부터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이 양반이 이제 달라요. 달라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옥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갑기 합의되는데 왜 토로 바뀌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극의 관계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네. 이건 이제 후대 명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다 외워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황제내경에서는 상생 상극 관계를 벌써 양자의 단순한 극의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도의 관계까지 함께 본다는 거예요. 네. 다시 원래 말하면 목이 토를 극하더라도 목이 진짜 강한 목이었었냐 아니면 목이 약한 목이었냐에 따라서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네. 왜 그런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눠야지 그냥 갑기 합토라고 해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 좀 나온 거 보긴 봤는데 저도 오래 아니 그건 이제 후세 명리에서는 그냥 나열만 해요. 나열만 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동방대 미래시각과라고 하면 네네. 왜 나같이 그 관심 없는 사람 이걸 가지고 새벽에 고민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막 갖다 붙여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시구나. 오행에다가 요걸 이제 천간 지지를 지지는 더 복잡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좀 있으면 명리 대가 되시겠네요. 금방 되시겠네. 저희는 막 기술 배우고 이제 그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비추리로 본다면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다 외워버립니까? 외울 거 무지 많죠. 다 외워요. 그냥 무조건 저런 거 온 방에 다 붙여놓고 몽땅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안 머리가 선생. 돌을 뻔했어. 진짜 돌겠다. 돌을 뻔했어요. 화장실까지 막 이렇게 다 붙여. 돈 벌어먹고 살려니까 갑작스레 애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주를 딱 신랑이 보면 도망가가지고. 뭐 형충파이가 한 번에 다 들어오겠네 그러면. 왜 형충파에서부터 다 알아요. 뭐 전체 한 번에 다 보기 때문에 금방 봐요. 보는 거는. 그러면 근데 이제 이제 갑기가 토로 합하여 토가 되고 을경이 합해서 뭐가 돼요? 금이 되죠. 의경할 거. 그럼 내가 맞출게요. 나 다른 네. 거 없는데 병신은 뭐가 될까요? 이거 수가 되겠네요. 수가 돼. 네. 네. 잘하시네. 경임은 예? 목. 무게는 선생님이 하세요. 예? 화가 되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이걸 외워요? 이걸 왜 그건 다 외웁니까? 외웠죠, 그냥. 다 외웠죠. 뭐 하늘 땅에 다 저는 이거 밟고 어떻게 다니면서 맞추는지 외웠죠.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비싸서 얘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그냥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냥. 근데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유비추리라고 그래요. 분명한 이유는 설명 못하지만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은 추루로 나올 수 있는. 그러나 왜 그러냐는 설명을 못하겠더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제 학자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알지? 이거 배우려면 배우다 나가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 네. 육합에 보면 또 지지육합. 예, 지지가 12개니까 당연히 육합이 되겠죠. 나누기 하면 뭐 당연히 천간이 10개니까 5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지지는 12개니까 나누기 하면 육합이 딱 나오는 게 뭐. 근데 선생님이 하는 건 동서남북 상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배운 육합은. 뭐 생합이 있고 또 극합이 있다고 해서 3개씩 이렇게 네. 나누던데 네네네. 그러면 말이죠. 나 이거 연구하다가 이제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집어던지고 말았는데 이따가 안소윤 들어오면 요거 질문해가지고 한번 부탁 먹이려고 그러죠. 네. 아, 아니 그래도, 이 문항팔계에 배당된 요 네, 시기지 네. 가지고 합을 설명해 보라고. 음. 다음에 와서 해볼게요. 지금 시간 아, 저기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그 누구지? 안소윤. 예? 네, 육합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야? 자축 합토? 자축. 얘가 토로 합해? 네. 합하여 토가 되는 거야? 토로 합하는 거야? 합하여 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자는 수고. 네. 수고는 뭐예요? 토잖아. 토죠. 예, 예. 네. 수토가 합해서 토가 돼? 뭐 물이 이제 흙에 스며들어서 그냥 흙이 된다. 아, 그런 논리였어? 그러면, 근데 해자축이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네. 같은 물로도 봐요. 아, 근데 음.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아, 그런 이제 설명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논리로는 설명 못하죠. 다 외워서. 아니, 지금 안 선생님 지금 보라고. 물이 흙에 스며들어 토가 됐어? 제 그러면은 생각입니다. 나무가 흙에 그러니까 묻혀져 가지고 토가 돼 버린겨? 근데 진짜 행하지 그런 식으로 못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게 천간합에서 예, 목토토를 예. 네, 그 어, 물상으로 볼 때. 토를 물상으로 볼 때 이제 나무가 이제 약한 그 땅에 흙이다. 뿌리를 내려서. 아니, 예. 간목인데? 네. 간목인데 뭐 어떻게 약해? 물을 내리죠. 그 근데 다음에, 모든 만물은 땅에서 아, 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설명할 수밖에 없어. 이거 보세요. 여기 천간도 보면 양음 관계잖아요. 그 네. 다음에 무토, 기토 보면 기토는 음토야. 네. 네, 근데 맞아요. 어떻게 어? 네. 간목이 음토한테 먹혀서 토가 되냐고. 교수님,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음양의 관계는 그 1 음. 더하기 1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양이 꼭 항상 음을 이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음이 아니, 양을 이기. 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상대적인 거니까. 네네. 그렇다면 목토가 반드시 토가 된다라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그런 이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획일적으로 외워서는 안 되지. 아, 외워서는 안 되는데 이제 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님 계절을 중시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같은 기본을 게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아, 네. 토기 합토라고 이 알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있어요. 말씀대로. 네. 네. 이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교수님. 그거는 이게 원초에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죠. 경우의 수라든가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해와 달의 변화 이걸 갖다 결부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형 이정 그거하고 시간하고 공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다 저도 원 철학서는 다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안 한 거 없이 다. 아니 그러면 내 얘기는 이거야. 이 그림에 12지지나 천간에 다 배당되어 있고 방향도 있고 계절도 네네 있고 있잖아요. 다 다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왜 네. 이 그림 안에서 설명을 못 하냐고. 아니 이거는 곡식 얘기니까 기쁠 테잖아요. 여기서는 음양이 바꾸니까 싸운다고 하고 여기 수라는 건 노고를 취하고 산은 그치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만물을 터트려 가지고 뭐 경칩이라 해가지고 다 꺼내서 움직이고 바람은 모든 걸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화는 마주보는 이런 거 설명은 다 있어요. 선생님도 주역 배우셨잖아. 개사전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이치에 맞는 거예요. 사람 생명도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름 질 때도 맞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득이 네. 표준으로 쓴 거에 불과하죠. 그렇겠죠. 네. 유물유칙이라고 그 뭐가 나오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근데 이게 뭐 비슷비슷해요. 다 주석 따르는 거나 외교학에서도 번역자들은 뭐.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춘분에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데 네. 모든 만물이 다 춘분에서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땅속에 있던 걸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천둥, 이제 물에 우리가 바람이. 둘로 나누든 뭐 셋으로 나누든 예. 다섯으로 나누든 여섯으로 나누든 이게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유래를. 왜 합이니 뭐 춘이니 뭐
이런 것들의 그 획일적인 구분에 얽매여서 근데 나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요.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추나 추동 뭐 구분하고 살아. 그럴 필요 없잖아. 하지만 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되면 겨울 준비, 월동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이 그런 많은 사람이 정도 그런 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교수님은 이 기본 저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명리 같은 기술을 조금만 갖다 얹으면 금방 다 아시겠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갖지 마세요. 저도 이런 거 딸 아니, 때문에 하는 거지 처음에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이게 약간 편집증 있어가지고 편집증 있으신 것 같아. 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 자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왜 설명을 속시원히 못 해주나 해서 오늘 내가 안소연한테 내 노리고서 한번 설명해봐라. 저는 지금 교수님 설명도 그렇고 그 문혜정 박사님도 항상 이제 뭐 논리적으로 논리까지지. 설명을 왜 되느냐, 왜 데이터가 있는데 왜 증명이 예, 안 되느냐 예. 이런 이야기들 항상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이치가 항상 논리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뭐 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도 있고 증명이 된다 한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꼭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형이상학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거. 그건 다른 얘기예요. 형이상학일수록 논리적이에요. 형이상학이 그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요. 또 거기 안에는 깔고 있는 게 그 신앙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넘어지려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더 아는 잘하시지. 형이상학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데요? 형이상학은 기본적으로 이거 본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본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으면 그로부터 예, 추론되는 연역법.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해요. 이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끄는 연역법이잖아요. 결론은.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것도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형이상학은 점술이에요. 점술로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되고. 점술이나 종교를 형이상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형이상학의 일부죠. 네. 일부인데 또 그 뭐야 데카르트 특히 어렵긴 한데. 관생이 말하는 왜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냐고 잘못된 얘기예요. 적어도 전제 추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걸 범주라고 그러거든요. 예, 범주요. 네. 이 범주 분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논리적인 추론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근거 없으면 안 되죠. 보세요. 근거를 가져다 하는 거죠.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건 아니 논리적인 범주잖아요. 이거를 네. 증명하라는 게 아니야. 이것도 충분히 철학적인 범주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음양오행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이게 다 음양오행의 관계잖아요. 낮과 밤이 뭐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그럼 음양.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음양오행을 논증하라는 게 아니야. 음양오행의 관계가 이렇게 될 때 왜 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네. 설명이 안 되면 이것은 형이상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형이상하게다 그거 붙일 건 아니에요. 문성이나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음양오행의 범주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합이라고 할 때는 왜 지금 내가 질문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증명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무섭습니다. 무섭거나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해서라도 이게 문항팔계의 배치도고 이게 이제 12지기가 이렇게 배당이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왜 별도로 하고 풍습 따로 하고 저기 뭐예요 기문둔갑 따로 하고 구성점 따로 하고 명리 따로 하고 풍습 근데 따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배워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용어도 저는. 다르고 많이 틀려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같은 적인데도 쓰는 법이 틀리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명리하는 사람들은 뭐 의견이 다 일치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맥이 있어가지고 통합이 돼가지고 비슷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그 자기 노하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기본분간 같은. 동방대 역할도 큰 모양이구나. 저 네. 동방대에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공부해가지고 설득력이 높아졌어요. 다 지식이 높잖아. 내가 잘 설득하죠, 사람들을. 그런 아까 비꼬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교수님,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진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선생님 팩트 좋아하시죠? 아이. 그게 지금 거의 4년간 안 배운 것 같으면서도 막 제가 지질이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맨날 이제 듣고 보고 이래서 그런지 정말 가만히 제가 있어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학교라는 건 교육기관은 좋은 거다. 내가 여기서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내도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다 인사도 못했네. 안소연 안녕. 안녕하세요. 아, 내일은 학교 모레 갈게요. 네. 토요일 날은 바빠서 못 갔고 또 왜냐면 책 때문에 가야 돼. 도서대출 신청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은 또 바빠서 못 가고 약속 있어가지고 금요일은 가서 얼굴 볼게요.